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라 수익이 나면 정부가 이를 포착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G20에서도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했다며 자산으로 보면 후속 법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마땅한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에 따른 수익의 한정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했고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근법에 따라 올해 새 법안에 가상화폐의 소득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담당 조직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 권리를 양도 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 관계없는 강연료와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 공익 법인 상금이나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가상화폐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재부 측은 업무 분장의 하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기재부 측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 관련 담당 조직이었던 재산세제과의 업무가 과중해 교체한 것이라며 아직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블록체인 시범 사업에 대해 순수 블록체인 기술업체, 블록체인이 메인 사업 모델인 업체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민간사업 사업자 대상으로 열린 2020년 블록체인 사업통합 설명회에 참석한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확산센터장이 말한 것인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블록체인 시범사업 성과 현황 공유와 올해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블록체인 기업의 주도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키사의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신규 과제는 경찰청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관리 플랫폼 등 9개와 지속과제인 제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시스템 1개 등 총 10개입니다. 민 센터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관련 특정 기술의 개발과 실제 적용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의 기본 목적과 개발 특성에 맞게 주관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6년째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전문가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19일 OECD는 수준 높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에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 관계자와 유럽위원회, 민간기업 및 산업 종사자, 시민단체 등 45개 정부 대표단 9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자협력 담당관,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확산센터장이 포함됐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로는 리플, 페이스북의 리브라 협회와 칼리브라, 블록원, IBM, 메이커재단, 컨센시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투기 근절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지난 16일 진행했는데요.
당시 가상자산 투기 근절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미성년자 계좌 개설과 계약되지 않은 계좌의 출금을 일정 기간 막은 바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 지침이 적합성이 떨어지고 공권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으며 피청구인 측은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책이었고 이런 대책이 없으면 가상통화가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기일을 정해 결정 선고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블록투나잇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